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 첫 방송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첫 주 증시 전망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됐으니까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원하시는 바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성공 투자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달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다우 1.08% 오르면서 신고가, S&P 500 0.85% 오르면서 신고가, 나스닥만 약보합권 마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마이너스 1.15%, 코스닥은 2.64% 상승, 코스피는 하락 이렇게 됐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거부터 한번 보죠. 다우를 보면요. 뭐 전에도 이 말씀은 뭐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림을 이렇게 조금 줄여놓고 볼까요? 이렇게 줄여놓고 보면 상승세가 대단하죠.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요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요때 같으면 8월입니다. 2021년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상승 각도는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다가 연말 들어와서 다시 조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기존의 이 각도보다는 지금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요 구간에서. 그러나 마지막 한 주를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종가상으로 종가상 신고가는 안 됐네요. 종가상 신고가는 안 됐는데 장중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쉬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하루를 쉬었고 미국 시장으로 목금 이틀을 못 봤는데 이틀 모두 약보합권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약간씩 밀려난 모습이었는데 살짝 꺾이는 둔화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36,000, 36,10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아래꼬리 달고 돌려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돌리느냐 못 돌리느냐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돌려낸다면 요 구역 부근에서 요 자리 부근에서 돌려낸다면 꾸준하게 지금 뭐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종가상으로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올 텐데 그때 조정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5,700포인트 전후 정도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번 주 이제 하루 이틀 월화수 정도 요 자리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좀 중요한 구간이겠다.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나스닥의 경우 보시면 역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 각도는 요때에 비하면 조금 둔화가 됐고요. 요때 두 개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그때보단 둔화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락을 했습니다만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좋죠. 이번 주 아래꼬리 15,4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내려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래꼬리 찍고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아래꼬리 찍고 이 양봉으로 돌려야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음봉이 나오게 되면 한 주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 주 또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요. 다만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4거래일째 음봉이 나온 상태고 특히 이틀은 윗꼬리가 좀 길었습니다. 이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400포인트, 500포인트 주봉상으로 15,4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나와도 되니까 거기까지는 밀렸다가 월화 정도 밀리고 수요일부터 돌려도 좋고요. 월요일 하루 밀리고 화요일부터 돌려줘도 좋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돌리는 그림 나오게 되면 충분히 전혀 이상 없는 그림이 될 수 있겠다. 일단 볼 수 있겠고요. S&P 500의 경우도 보면 다우하고 지금 거의 그림이 비슷하죠.
얘는 근데 상승 추세는 굉장히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상승 흐름은 요때 한번 꺾인 걸 제외하고는 거의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700 한 20, 30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밀려도 됩니다. 아랫꼬리 역시 달고 돌려주면 문제 없는 4,700 한 2, 3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려도 차트상 전혀 문제 없는 그림이 되겠다. 아이고, 주봉상은 뭐 상당합니다. 이번 주 한 주 쉬어도 되고요. 4,600 한 60포인트 정도까지만 내주지 않으면 주봉상으로 내주지 않으면 전혀 문제 없는 그림입니다. 연봉으로 이렇게 보면 뭐 확연하죠. 지금 엄청난 이 S&P 500의 상승률이 엄청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나스닥의 경우도 지금 뭐 뿜고 있습니다. 거의 아랫꼬리 재작년에 한번 길게 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 시세 분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조금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먼저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는 아까 미국 시장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모습이죠. 작년 6월 또는 8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하락이 약간 진행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박스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로 갈수록 뭐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개인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기에 큰 역할을 했었고요.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 자리를 지금 지켜야 되는 그림입니다. 코스피는 월요일 날 양봉 만들어내서 뭐 보합이든 양봉으로 갭으로 살짝 떨어지고 시작해서 양봉으로 만들든 아니면 뭐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끄집어 올리든 약간 올려가지고 마감을 해서 2,900 한 70, 80 요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해주면 좋겠어요. 한 80 정도, 80 한 2, 3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려주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는 일단 요 20주 선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20주선이 관건이 되겠다. 20주선 대략 3,025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요 자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뭐 요번 주는 올라갈 자리다, 내려갈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금 구간, 눈치를 보고 있는 구간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반면 특히 이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화요일이었죠. 확정되는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배당락이었죠. 그 구간부터 시작해서 수급의 변화, 개인들의 이 수급의 변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얘는 1050포인트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림이기는 하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121선만 내주지 않으면 뭐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요번 주 한 주 쉬어도 좋고 연속으로 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얘도 연봉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일단 보면 최근 상승세를 이렇게 보인 이후에 이 9월부터 시작해서 8월 달에 이제 아래꼬리 길었었고 9월부터 시작해서 둔화 그리고 이 12월 달에 막판에 좀 끄집어 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 사실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이번 달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 음봉 이후에 회복을 하기는 했는데 좀 애매하게 하긴 했습니다. 종가가 좀 애매하긴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림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코스닥만큼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한 달 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지 전후의 그림으로. 시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약간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원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배당락이 있었고요. 대주주 요건 확정이 있었는데 28일 날 대주주 요건 확정이 됐고,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는 30일 날 주주명부 폐쇄까지 진행이 됐어야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종목들에 따라서 좀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는 듯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30일 날 폐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역시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산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어제까지 봤을 때 확진자 수 조금 우리나라는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위중증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번 변이가 지금 현재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폐 부담을 확실히 덜 주더라, 영향을 덜 주더라. 그래서 조금 독한 감기 정도의 증상일 수 있겠더라 라는 쪽으로 가면서 올해 뭐 말쯤에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주말 동안에. 자, 그리고 지난주는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고요. 수급적 요인에 따라서, 물론 하반기 들어와서 우리 시장이 이제 눌리면서 꼬였던 것도 수급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막판에 외인 기관들 배당락일까지는 엄청난 매수로 대응을 했다가 배당락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틀간은 매수했던 양의 전체를 다 매도했던 기관, 일부를 매도했던 외인, 그걸 다시 다 받아냈던 개인,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저께였죠. 그저께 미러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러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단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소득이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12일인가요? 요때 이 고위급 회담이 또 한번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하고 러시아하고도 또 잡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30일이었습니까? 29일이었죠. 29일 날 실시간 영상으로 해서 지금도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던 부분, 얘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좀 우리 시장에는 아쉬웠던 수요일 목요일 좀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 봉쇄됐다라는 부분 봉쇄죠. 부분 봉쇄인데 그러니까 봉쇄가 됐는데 생산 라인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2, 3일 정도 지나서 바로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의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 성공 개최에 대한 중국의 이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확진자가 떴다 그러면 그 일대 지역을 모두 다 봉쇄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변수로 계속 봐야 될 부분이다. 중국의 대응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인데, 요건 아마 올림픽 지나고 나면 또 조금 달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 지켜봐야 될, 주목해봐야 될 이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변이의 좀 무난함, 그러나 한편으로 봤었을 땐 무시할 수만은 없어라고 하는 그 부분, 요건 설명을 계속 드렸으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들이나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12월께 발표가 되는데 3일날 제조업 PMI, 5일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의 값이 나오느냐, 지표값이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도 특히 이제 서비스업 쪽도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압력을 주었느냐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용은 어차피 상당히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연준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제법 드렸어요. 고용은 지금 현재 연준의 두 마리 토끼 중에 고용은 어느 정도 지금 잡히고 있는 상태, 잡힌 것으로 보이는 상태.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준이 조금 영향을 쏟을 가능성이 높은데, 인플레이션 쪽에 영향을 쏟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테이퍼링 속도 빨리 한다라는 거, 이번 달부터 빨라지는 거니까 빨리 하는 것과 동시에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5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너무 당겨지는 거, 요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뒤로 최대한 밀릴 수 있으면서 그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역시 4일, 5일에 발표가 됩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볼 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5일날, 이거 지금 다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5일 공개가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우리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록이 공개될 때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이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이 여는 그 위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제 그 기자회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났을 때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굵직굵직한 내용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가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에 행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이때까지 뭐 2배로 빨리 당기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 아직까지는 연계를 안 하는 거,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데 이게 혹시 뭐 당겨진다라는 얘기들이 논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경계를 좀 하면서 봐야 될 부분,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우호적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하는 부분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고용보고서, 작년까지만 해도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지수의 이 지수시의 변동폭이 엄청났었습니다. 한데 이제 과거만큼은, 작년만큼은 민감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 좋을 거니까. 좋을 거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좋게 나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한쪽을 놓고 다른 쪽을 두드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좋게 나와도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일단 뭐 그런 정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7일 있죠. 7일 날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실적 그러니까 작년 올해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한동안 하향을 했다가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조금 우상향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구현해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생각보다 좀 쉽게 1월 달을 넘길 수 있는, 제가 1월 효과 작년 말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1월 효과라고 하는 게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보통 전유물이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후 반도체 지금 내년에 올해 반도체 업황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괜찮아질 수 있어,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전체, 지수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항상 삼성전자의 실적은 중요합니다만 이 금년 전체적인 방향성을 적어도 상반기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비중을 가진 이번 실적 발표가 되겠다.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 얘는 서프라이즈가 좀 더 나와주면 좋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ES 2022년 세계
가전전자 박람회가 5일부터 열리는데요. 역시 미국 시간입니다. 근데 최근 팬데믹의 이 다시 강화로 인해서 최근 변이의 강화로 인해서 날짜가 하루 축소가 됐습니다. 8일까지였는데 7일까지로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CES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어떤 테마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봤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단은 조금은 어떤 이 그러니까 파급력이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다고 한다면, 자, 요렇게 일단 이번 주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주 봐야 될 내용 중에 키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제조업 서비스업 PMI 하나, 그 다음에 의사록에서 혹시나 하는 거, 삼성전자의 실적 요 정도고요. 테마적으로 보면 CES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예상 레인지를 보게 되면요.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2970에서 3050 지난주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마감장 이틀을 하락시키면서 마감하면서 2970에 가깝게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77에 마감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 중에 다음 주 중에 아래꼬리로 2970이 일시 이탈될 가능성도 일단 있습니다. 아랫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하는 부분 때문에 아랫단으로 만약에 장중 밀린다면 한 2950 정도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1010포인트 정도에서 1050포인트 도전도 충분히 아까 이거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위치다. 자, 이번 주 관심해서 봐야 할 만한 섹터는 일단 반도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지금 주구장천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많이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12월 달 들어와서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왔었고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상태고요. 올해 초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 부분은 요번 주는 아닙니다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서 JP 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가 있죠. 요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CES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메타버스 그렇다면 VR, AR, XR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이거 관련돼 있는 주식들 제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영상 컨텐츠 쪽이라든지 게임 쪽이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NFT 점점 NFT 섹터가 강화돼 가고 있고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실시간에서 설명드렸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영상, 제 영상 컨텐츠 쪽에 실시간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 녹화본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일단 드리겠다고 싶은, 제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대략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내일부터 2022년 첫 거래가 시작되는데 아마 미국이 목금 우리가 쉬었던 이 하루를 포함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목금 이틀을 조금 눌림이 있었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출발은 우리도 조금 밀려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난 이틀간 조금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걸 다시 조금씩 이제 세 포트 어차피 리밸런싱이 끝났으니까 전부 다 끝난 상태니까 조금씩 이제 다시 담아줄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빠르면 월요일 오후장 늦어도 주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반등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월달 중순 정도 중순에서 하순 넘어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